예, 오늘은 파이썬으로 배우는 통계 2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의 분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도하고 이제 관련되는 이제 값들은 첫 번째 이제 범위가 있고요, range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4분위수, quarter, quarter, 4분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오늘은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그 방법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범위는 뭐냐면 range 범위는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데이터에 이제 최대값이 있을 거고 이제 최소값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차이를 range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numpy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수를 생성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하고는 이제 다르게 다른 이제 난수 생성을 해볼 텐데 보시죠. 그 numpy에 있는 random 점 randn randn이라는 함수예요. randn이라는 함수. 이 randn은 어떤 함수냐면 데이터를 뽑기는 뽑는데 무작위로 뽑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게 그러니까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얘기예요. normal distribution.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게 뭐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그거를 이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난수 30개를 뽑겠다라는 거죠. 난수 30개를 뽑겠다. 난수 생성을 하겠다. 그래서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30개가 나옵니다. 30개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 무작위로 해서 30개의 난수를 뽑아서 가지는 거죠. 요게 그 일단 값을 생성을 한 다음에 n이라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이제 구해 보면은 range라는 것은 그 생성된 데이터에서 최대값, 그죠? 최대값에서 미니멈 최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range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게 4.204, 이 정도의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범위를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위수가 있는데 4분위수. 4분위수는 데이터를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고 나서 그 데이터를 4등분을 합니다. 4등분. 4등분을 해서 그 첫 번째 그 등분, 그죠? 첫 번째 등분에 해당되는 수가 1분위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분, 이거를 좀 써가면서 해야겠는데. 그래서 음, 데이터를 이제 쭉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매겨 놓으면은 이렇게 4등분을 하면은 요게 이제 Q1 값이 되는 거고, 요게 Q2 값, 요게 Q3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은 이제 뭐 등분처럼 안 보이지만 전체 데이터에서 25%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50% 위치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75%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Q1, Q2, Q3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에 해당하는 것을 1분위수,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것을 2분위수,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중앙값하고 같은 거죠. 미디언. 그 다음에 75%에 해당하는 게 3분위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터쿼터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 IQ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분위수에서 1분위수를 뺀 것, 그것을 IQR이라고 합니다. 예, IQR.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주피터 노트북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찾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Q1, Q2, Q3를 계산을 해볼게요. Q1은 np.percentile, 예, np.percentile에다가 n 데이터, 만든 데이터 집어넣고 퍼센트를 여기다 집었습니다. 25%. 그러면은 Q1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을 집어넣으면 Q2 값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75를 집어넣으면 Q3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QR을 계산하려면은 Q3에서 Q1을 빼야 되니까 그대로 해보면 Q3가 아까 0.68 나왔고, 그 다음에 Q1이 마이너스 0.75 나왔으니까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찾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IQR까지 해봤습니다. 결국 IQR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여기죠. 요게 이제 IQ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값과 평균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분산 variation이라고 하죠. variation을 한번 보면 수식으로 써보면 variation은 VAR이라고 할게요. variation은 각 데이터의 값이 있겠죠, 그죠? 각 데이터의 값이 있겠고, 그 다음에 평균 값이 있을 겁니다. 평균값, 그 차이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제곱에 대한 합이죠. 예, 그걸 제곱해서 합을 하고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은 요게 variatio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모집단, 그죠? 모집단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모집단. 근데 표본인 경우에 variation, 표본인 경우에 variation은 어떻게 써주냐면 시그마인데 xi에서 xbar을 빼줍니다. 그거를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n-1로 나눠줍니다. 그 차이점은 이게 이제 표본이거든요. 표본 두 가지죠. 차이점은 하나는 이렇게 뮤하고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다르게 해주는 것은 모집단에서의 평균은 뮤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본에서의 평균은 보통 x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표기가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에서는 모집단하고는 다르게 n-1로 나눠준다. 그렇게 이제 표본의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을 제곱근을 해준 거예요. 분산의 제곱근이에요. 그죠?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만드는 그렇게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표준 편차의 단위는 데이터가 가지는 단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의미를 찾아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의미를 찾아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분산은 제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표준 편차로 표현을 해놓으면 그 표준 편차가 데이터 셋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어, 해석해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population 모집단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네. 모집단은 그 랜덤 랜드 n을 써서 100개의 그 값을 난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걸 이제 모집단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개의 값이 형성이 됐는데 요거는 어떤 분포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정규 분포. 그러니까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아온 거예요. 데이터를 그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고, 샘플은 그 중에서 30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초이스에서 100개의 모집단에서 30개만 표본으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샘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개가 이렇게 표본으로 추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population과 샘플에 대해서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는 간단해요. np.var 이렇게 해주면은 분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집단의 분산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1.0485 이렇게 나오고요. 샘플의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0.9915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차이가 생기는 거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예,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np.std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std. R에서는 sd인데 R 프로그램에서는 파이썬에서는 std네요. std. np.std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차이는 또 굉장히 좀 작아지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의 그 제곱근이 요게 나오는지.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거 한번 해보면 1. 그냥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네. var p를 제곱근 하면 하는 거는 뭐죠? 이렇게 해서 0.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1.023 예, 잘 찾아줬죠? 1.023 또 1.023 표준 편차 잘 적용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표본의 표준 편차 0.5 해주면 0.95 이렇게 해서 당연히 잘 맞겠죠. 한번 확인만 해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분산도, 데이터의 분산도를 같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range, 그 다음에 4분위수, 그리고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특히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는 그 모집단과 표본, 그죠? 모집단과 표본에서 각각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